은퇴 후 부부가 남들처럼 살려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5060 세대는 월 평균 329만 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에 매달 찍히게 될 진짜 국민연금은 과연 얼마입니까? 잠시 후 30년을 성실하게 일하고도 국민연금만 믿었다가 은퇴 후 끔찍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의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73% 이상이 월 60만 원도 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는 열에 한 명꼴에 불과합니다. 329만 원의 꿈과 50만 원 남짓한 현실. 이 엄청난 격차 속에서 우리의 노후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오늘 이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기 3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한 김영수 씨가 있습니다. 65, 이제야말로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굳게 믿고 별다른 추가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첫 연금이 들어오던 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월 85만 원.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어선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데 자신의 성적표는 그보다도 초라했습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보니 현실은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으로 30만 원이 뭉텅 빠져나갔습니다. 부부가 아끼고 아껴도 최소한의 식비로 50만 원은 좋게 들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아픈 곳도 늘어 한 달에 한두 번 병원에만 다녀와도 약값까지 2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연금액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서는데 얼마 전 친구 아들의 결혼식에 다녀오며 낸 축의금 10만 원이 결정타였습니다. 그 달은 바로 적자였습니다. 아내가 여보, 무릎이 너무 쑤셔서 병원에 가봐야겠어 라고 말하는 날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급여 주사라도 한 대 맞아야 한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서 구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김영수 씨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퇴직 전 미처 다 갚지 못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였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 이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젊었을 땐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했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협하는 거대한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봉양한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기댈 수 없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녀 세대의 40% 이상이 소득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시니어 세대 중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마지막 낀 세대, 이른바 마처 세대의 가혹한 현실을 그는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연금만 믿었던 김영수 씨의 안타까운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알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노후의 모든 것이라 오해하지만 제도의 본질은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부부의 월 최소 생활비는 약 180만 원, 그래도 남들처럼 살기 위한 적정 생활비는 28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월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대에 불과하니 최소 생활비의 절반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직 물가 상승이라는 무서운 변수를 계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손에 쥔 100만 원이 10년, 20년 뒤에도 과연 같은 가치를 할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한국의 3층 연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합니다.
1층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이 든든하게 받쳐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퇴직연금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있는 퇴직금도 대부분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시금으로 수령해버리니 노후 자금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3층 개인연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팍팍한 서민들에게 매달 꾸준히 개인연금을 붓는다는 것은 그림의 떡처럼 느껴집니다. 소득이 불안정할수록 노후 준비가 더 절실한데 오히려 가입할 여력이 없어 준비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김영수 씨의 사례는 그저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며 용돈 연금의 함정에 빠집니다. 첫째, 나의 예상 연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만 합니다. 둘째, 은퇴하면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안일한 착각에 빠집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의료비, 경조사비 등으로 인해 지출은 예상외로 쉽게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실수, 국민연금을 완성된 노후 계획으로 착각하고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너무 늦게 시작하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반면 김영수 씨의 동료 교사였던 박선희 씨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63, 그녀는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자신의 사학연금 예상 수령액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넉넉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한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퇴직 5년 전부터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들어 매년 소액이라도 꾸준히 추가 납입을 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주어지는 세액 공제 혜택은 쏠쏠한 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부부만 사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집인데 아깝지 않냐 며 수군거렸지만 그녀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자식에게 낡은 집 한 채 물려주는 것보다 내 노후에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녀는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100만 원가량의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박선희 씨의 노후는 사학연금이라는 주춧돌 위에 IRP 연금과 주택연금이라는 튼튼한 기둥이 더해졌습니다. 부부는 생활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가끔은 손주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수 있는 여유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 오늘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닌 누구나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단계 점검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내 연금 까보기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나의 예상 노령연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막연한 기대나 불안감이 아닌 정확한 숫자를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진짜 내 생활비 계산하기입니다. 막연히 아껴 써야지 가 아니라 현재의 고정지출 즉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대출이자와 변동지출인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 등을 항목별로 종이에 직접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은퇴 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나만의 최소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족분 채울 무기 찾기입니다. 예상 연금액과 최소 생활비 사이의 부족분이 얼마인지 확인했다면 이제 그것을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주택연금 상담을 받아보는 것, 혹은 내가 가진 기술로 할 수 있는 소소한 파트타임 일자리 등 나에게 맞는 현실적인 추가 소득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과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주춧돌만 덩그러니 놓인
벌판 위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아늑한 집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냉혹한 현실이 여러분께 절망이 아닌 더 튼튼한 나이, 노후라는 집을 짓기 위한 건강한 위기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의 작은 관심과 실천 하나하나가 10년, 20년 뒤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노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